안녕하세요. ERP 어학원의 소녀킴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우리 IELTS 스피킹은 어떤 시험이고,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IELTS 시험이 일단 어떤 건지 보시도록 하시죠. 자, how long is the speaking paper? 우리 스피킹 시험은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the speaking test is an interview with an examiner that lasts between 11 and 14 minutes.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로 좀 나오는데요. 우리 스피킹 시험은요, 여러분들 인터뷰예요. 누구와 함께? 시험관과 함께. 그리고 11분에서 14분간 진행이 된대요. 자, 여기서 우리 다른 시험과의 좀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어떤 헤드셋을 끼고 컴퓨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닌 거예요. IELTS 시험의 경우에는. examiner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두고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우리 IELTS 스피킹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이 11분에서 14분간 진행이 되고요. 이게 어떤 캔디데이트 응시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 응시자에 따라서 11분에서 14분간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응시자가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의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피킹 시험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What will I need to talk about?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터뷰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part 1, 2, 3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파트 1의 경우에는 4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할애가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교실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examiner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examiner이 Hello, please have a seat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리에 착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examiner이 자기소개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만약 examiner이라고 했을 때 Hello, I'm your examiner Sonia Kim and all your answers will be recorded during our test 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저는 누구고요?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들 스피킹 시험 보는 동안에는 모든 내용이 녹음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라이팅 시험의 경우에는 글로써 작성을 하다 보니까 증거물이 남죠. 근데 우리 스피킹의 경우에는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채점을 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다시 우리가 재채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명의 examiner이 먼저 여러분들의 점수를 채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econd examiner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두 명의 채점관이 채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재채점을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와 두 번째 어떤 examiner이 여러분들의 내용을 채점해서 어떤 형평성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점수 타당한가? 7점이 타당한 것인가? 이 사람의 5.5를 주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채점관이 아니라 두 명의 채점관이 채점해서 그런 식으로 녹화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아마 보여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Can I see your identification please? 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건네지 마시고 Here you are 하고서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름부터 아마 물어볼 겁니다. 이름 물어보고 이름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파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니? 너의 이름은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니? 혹시 너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니? 이런 식의 내용들이 또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에 해당하는 내용도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생인지 직장인인지를 아마 물어볼 겁니다. Are you a student or do you work? 이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 묻는 이유는 그 학생이면 학생, 직장인이면 직장인에 따라서 질문 또 파생하는 질문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일 경우에는 너는 전공이 좋니? 너는 왜 너의 전공을 선택을 했어? 직장인일 경우에는 너네 직장의 좋은 점이 뭐야? 너는 얼마 동안 근무를 했어? 별로 안 좋은 점은 뭐니?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관련된 어떤 질문들을 주고 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t's start with hobbies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주제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The examiner will ask you questions about familiar topics.
여러분들 익숙한 주제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거래요. 그래서 어떤 취미라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일상생활의 루틴,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의 어떤 일상생활의 패턴을 한번 이제 물어보는 관련된 질문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어떤 내용을 말을 하게 함으로써 긴장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좀 더 부드럽게 분위기도 좀 완화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욕심을 내가지고 여기부터 막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긴 문장으로 말을 하려는 욕심은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문장의 길이는 보통 여러분들 그 topic sentence를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어떤 답을 먼저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supporting sentence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문장 정도로 답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What do you like to do on the weekends? 너는 주말에 뭘 하는 걸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때 Meet my friends?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안 좋겠죠. 왜냐면 굉장히 단답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답을 했을 때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테스트라는 걸 좀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포멀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반드시 얘기해줘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n my case, I like to do the things that I can't do during the weekdays, such as hiking, and sometimes I like to sleep all day long.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길이로 한 답변을 해주시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 4분에서 5분 정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5개 정도 질문을 최대 파트 1에서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의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examiner이 이 주제는 좀 충분히 물어봤으니까 이런 주제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도 주제가 2개 혹은 막 3개까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파트 1은 그 정도로 진행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examiner이 얘기를 해요. Now, let's move on to part 2 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파트 2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단 여기부터 보실게요. 우리 시간은 3분에서 4분간 진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the examiner will give you a booklet showing a topic and some suggestions on it. 토픽을 보여주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제안을 하는 내용이 담긴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건네줄 거래요. You need to talk about the topic for 1 or 2 minutes. 1분에서 2분 사이 동안 여러분 그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답니다. You have 1 minute to write notes before you begin.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대요. The examiner may ask you some follow-up questions. examiner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추가로 뒤따라 나오는 질문들을 물어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내용을 듣고 나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그거 여러분들의 답변과 관련된 질문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이제 문제의 어떤 유형을 적어놔 드렸는데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스프링이 달려있는 어떤 노트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북let과 A4용지 반장 정도의 크기의 빈 종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연필을 동시에 줄 겁니다. 그러면 examiner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is is your part 2 question and you will have 1 minute for brainstorming 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분이라는 시간에 잽싸게 문제를 읽습니다. 그런데 그 북let에 담겨있는 질문은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되느냐? 바로 칠판에 있는 게 우리의 예예요. 좀 쓰면서 버리는 시간을 제가 줄이려고 미리 써놓은 거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 볼게요. Describe something you don't have now, but would really like to own in the future. 네가 지금은 가지고 있진 않지만 미래에 정말로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래? 근데 네 답 속에는 이러한 suggestion들을 여러분들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What this thing is. 그 물건이 뭐고
How long you have wanted to own it.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소유하길 원했고 Where you first saw it. 그걸 어디서 제일 먼저 봤고 왜 네가 그것을 소유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는 큐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 북클릿에 이 질문이 실제로 여러분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 무엇을 말할지에 대해서 그 A4 용지 반장만한 크게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 되는데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자기가 할 말을 생각을 하시면서 글로 써도 되고 아니면 머릿속에 좀 내용을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쓰는 거는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절대로 자기가 첫 문장을 어떻게 말을 할지 full sentence로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첫 문장만 완벽하게 그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버버벅거릴 거예요. 즉, fluency가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 하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냐? 각각의 질문에 해당하는 거를 키워드를 쓰셔야 돼요.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냐? 코트다. 내가 3년 전에 이탈리아 갔을 때부터 사고 싶어 했던 거다. 그때 처음으로 봤다. 그 여행 갔었을 때. 근데 왜 그걸 원하냐면 그때 사고 싶어 했는데 못 샀어. 한국에 있을 줄 알고. 근데 돌아왔는데 인터넷을 서칭하니까 없어.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여행을 하게 되면 꼭 그걸 사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1분에서 2분 동안 말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1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시간은 1분 40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1분 40초까지 채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길더라도 2분 정도까지만 말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 아마 직접 연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브레인스토밍 하는 1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근데 1분 말을 하면서 채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막상 여러분들 말을 하면서 녹음을 한번 해보시고 스탑워치도 켜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분 5초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1분 40초는 무조건 넘겨라. 근데 너무 길게는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계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내가 이 정도를 얘기를 했을 때에 몇 분 정도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1분 20초가 나오겠구나.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의 어떤 시간 개념이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연습도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하라는 시간에 각각에 해당하는 그 단어의 키워드만 잡을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 각각 해당하는 질문만 딸랑 대답을 하게 되면 1분 40초라는 시간이 채워질까요? 그죠?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포인트마다 여러분들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연 설명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키워드도 좀 적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좀 연습이 돼야 되는지 제가 본 강의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교재에서는 이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혼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막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examiner이 얘기를 할 거예요. Okay, your time is up 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문제지랑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 한 걸 뺏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도록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주제문에 해당하는 걸 읽어요. Describe something you don't have now, but would really like to own in the future. 이라고 질문을 한 순간 여러분은 바로 답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의 full story로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혼자 앉아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한 종이를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도 돼요. 보면서 이제 얘기해도 되는데 절대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1대1 스피킹 examiner과 했을 때에는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짝 보고 다시 눈 마주치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파트 2가 진행이 되면 Let's move on to part 3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파트 3가 파트 2와
똑같은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더 심층적이고 추상적인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4분에서 5분 동안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The examiner will ask you more detailed and more abstract questions linked to the topic in part 2. 파트 2와 관련되어 있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고 더 추상적인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여기 보실게요. Are there any benefits to society of people wanting to get new possessions? 이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파트 3에 해당하는 질문은 여러분들 파트 2와는 다르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파트 1과 마찬가지로 듣고 바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리스닝을 훈련하실 때 키워드 듣는 거 위주로만 좀 연습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주의를 해야 될 거는 항상 질문을 끝까지 들어라. 왜? 여러분들 이 질문을 봤었을 때 지금은 읽고 계시지만 이걸 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지금 들어보십시오. Are there any benefits to society of people wanting to get new possessions? 이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럼 benefits는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장점이라는 건데 그러면 possession, 소유, 사람들의 소유? 지금 키워드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유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장점을 얘기하라는 걸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이제 장점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맞는 답일까요? 아니에요. off topic이 돼요. 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냥 사람들이 구매를 했을 때의 장점이 아니라 어디에 미치는 장점을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 examiner이. 그죠? 여기 to societ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구매를 했을 때의 장점을 얘기를 하라라는 거죠. 사회에 해당하는 그런 장점들. 근데 이런 내용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심리가 이제 발동을 하게 되냐면 빨리 키워드를 듣고 빨리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대답할 걸 생각하신 다음에 examiner이 다 질문을 하고 나서 바로 생각한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off topic으로. 그럼 여러분들 examiner는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건 off topic이니 너 다시 한번 대답해 볼래? 라고 할까요? 그렇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한 명의 캔디데이트에게 부여된 시간이 11분에서 14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off topic이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질문해, 너 다시 한번 off topic이니까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줄 수가 없죠. 왜? 보통 우리가 part 3에 해당하는 질문은 여러분들 4개, 5개 정도의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캔디데이트에 따라서 시험관에 또 따라서 여러분들 질문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질문만 하고 끝나고 2-3 질문만 하고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물어봐도 돼요. Could you give me that question again, please? Pardon me? 이런 식의 표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다시 재차 질문해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감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rephrase 하셔도 돼요. Do you mean that are there advantages to the society when people purchase goods?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do you mean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은 여러분들 긍정적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셔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트 3에 해당하는 질문을 모든 식으로 매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죄송한데요. Can you say that again, please?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점의 요인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왜? 스피킹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listening comprehension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건 좀 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매 질문마다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정리하기 전에 분량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파트 3는 topic sentence를 얘기를 해주시고 supporting sentence를 한 2-3문장, 그래서 총 4문장 정도 또는 긴 복문, 중문을 해당해서 한 3문장 정도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팅 연습이, 에세이에 해당하는 라이팅 연습이 그 라이팅 연습에
어떤 축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우리 스피킹의 Part 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그런 주제들이 보통 우리 Part 3에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파트 1은 질문을 보게 되나요? 아니면 듣고 바로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쵸? 바로 듣자마자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트 2는 질문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 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 자기 얘기를 했을 때 중간에 질문 같은 거 섞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escribe a memorable trip that you had. 네가 가졌던 기억나는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제주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거기 중간에 질문에 examiner한테 Have you been to 제주도 before?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서 얘기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껏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파트 3에서 받게 되는데 좀 더 심층적이고 어려운 질문들이 나온다. 근데 듣자마자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다시 한번 뭐 알려달라라고 하는 게 파트 1, 3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주제문이 이해가 안 간다면 살짝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체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만약에 off topic일 경우에는 다시 빨리 생각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스피킹 시험을 치러라. 자,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질문이 있어요. How is the speaking paper assessed? 제 스피킹 시험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xaminer는 여러분들의 대답을 할 때 열심히 들을 거예요. 경청을 하고 있을 겁니다. 들으면서 체크는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틀렸다 해서 막 열심히 필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만 체크하는 거는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몇 점 정도다라는 거를 시험이 끝났을 때 계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가 Fluency and Coherence 이라고 되어 있어요. Fluency는 유창함을 얘기를 하는 거고 Coherence는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criteria,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Do you speak in a fluent way that is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좀 쉬운 방식으로, 유창한 방식으로 말을 합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유창함이라는 거는 말이 끊기지 않고 계속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분들 말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pause에 해당하는 시간이 10초, 5초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짧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긴 하지만 길게 멈춰져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6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거의 없이 쭉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된다. 자, coherence는 뭐냐? 일관성. Do you link your ideas together clearly? 너의 아이디어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 Link your ideas clearly.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책을 읽니? 라고 질문을 파트 1에서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네, 저는 책을 읽어요. 근데 저는 주로 북보다는 이북을 이용해서 읽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이북으로 읽게 되면 막 눈이 아파지고요. 그 다음에 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또 내용이. 그렇게 되면은 이건 코헤런스가 없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감점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던졌을 때 일관되게 쭉 예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코헤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lexical resource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만큼의 어휘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can you accurately use or attempt to use a wide range of vocabulary accurately and effectively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평가하는 거냐면 굉장히 넓은 영역의 어휘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또는 그거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Can you explain your ideas? Even if you do not know a particular word. 너가 어떤 특정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 때에 그걸 좀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can you use or attempt to use higher level vocabulary accurately? 어떤 높은 수준의 단어를 좀 사용하려고 노력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차근차근부터 말씀해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도 제가 파트 2의 어떤 샘플 주제로서 Describe a memorable trip that you had. 네가 인상 깊은 어떤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인상 깊은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좋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게 good이었다, nice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astonishing 했다, 아니면 막 경치가 scenery가 breathtaking 했다, amazing, wonderful 이런 동의어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똑같은 단어가 있을 때 그걸 여러 개의 단어로 넓은 영역의 그 범위, 어휘력을 가지고서 시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리스닝에서 공부하긴 했지만 paleontologist 해서 고생물학자라는 단어를 뭐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아, 고생물학자가 뭐였지? 이렇게 해서 스피킹을 하는 동안에 멈춰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A person who studies dinosaurs and their bones. 이런 식으로 a scientist라고 하면 더 좋겠죠. A scientist who studies dinosaurs and their bones. 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 그럼 examiner이 paleontologist를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 때 다른 어떤 단어를 이용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어휘력에 해당하는 범위로 평가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higher level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거 내가 토플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단어의 수준,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추천해 드리냐면 여러분들 보통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두꺼운 한 요 정도의 어휘집 하나씩 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동의어 같은 것들도 정리되어 있어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들 구사하시면 돼요. 굳이 어려운 단어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좋은 점수 막 많이 받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 유지하셔도 충분히 7, 8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정도의 어떤 어휘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전략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영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평가 기준.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 여러분들의 문법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확성 또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Can you use a wide range of grammatical structures rather than repeating basic structures?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반복하기보다는 다양한 문법적인 구조들을 이용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영어를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비동사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비동사만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형식 문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장의 종류에는 문장의 형식에는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그거를 골고루 쓸 수가 있는지 또는 단문뿐만 아니라 중문, 복문, 접속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긴 문장을 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중문과 복문을 이용해서 답을 구사해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Are your sentences accurate? 당신의 문장이 정확합니까? Or do you often make grammatical mistakes? 여러분들 원어민이 아닌 이상 당연히 문법적인 실수는 있습니다. 근데 매 문장마다 이게 듣는 전체의 내용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될 정도라면 당연히 이건 감점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떤 사소한 중간중간에 들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용 쭉 이어가고 어느 정도 아이디어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6은 무난하게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7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문법적인 어떤 오류가 없이 말을 구사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어떤 밴 스코어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다르고
인터넷에 보시면 크라이테리아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한 점수에는 각각 4개에 해당하는 영역에 뭘 충족을 시켜야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pronunciation이 있는데 발음이라는 뜻이죠.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우리 교재에서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Is your spoken language clear and easily understood? 당신이 말한 내용이 clear하고 명확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Do you use stress, 강조 또는 억양 같은 것들을 어떤 extra meaning을 첨부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의미를 더하는 데 있어서 intonation이나 억양이나 강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개별적인 그런 단어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강조를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영역이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전달될 수 있을 만큼의 pronunciation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막 원어민 수준의 그런 발음이 나는 아닌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개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 먼저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pronunciation에 해당하는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크라이테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How can I improve my speaking paper score? 제 스피킹 시험 점수는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You can improve your score by making sure you answer each question fully. 중요한 내용이죠. Make sure you answer each question fully.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간단하게 좀 얘기하기는 했지만 Do you like reading? 이라고 했을 때 Yes, No 또는 좀 informal하게 비격식적으로 Yep, Nah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좋겠어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full sentence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Do you like reading? Yes, I do. Especially when I have free time, I'd like to read paper books because it's easier to read than ebooks.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I really like to read novels. 나는 novel, 소설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 이렇게 이제 topic sentence 얘기하고 supporting 한 문장 정도로 얘기해 주는 게 우리 파트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full answer. 파트 3도 마찬가지고 topic sentence랑 supporting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xaminer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자기의 스피킹에서 전부 다 충족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시되 각각의 파트마다 요구되는 분량에 맞춰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nd remembering the test tips in this unit. 이 유닛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강의에서부터 스피킹에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테스트 팁이 나오는데 그걸 기억을 잘 해보시래요. This unit will also tell you the speaking skills you need to practice in order to achieve your best score.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스피킹 스킬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랍니다. 그리고 시험 전에 practice speaking as often as you can.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하랍니다. 스피킹은 여러분들 물론 어떤 전략적인 측면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거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건 스피킹이니까 너희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맡기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전략적인 포인트들은 있어요. 근데 접근은 하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되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을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스피킹은 스피킹으로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어떤 모범 앤서를 눈으로만 읽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같이 연계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자기 모델 앤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본인의 모델 앤서를 만들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제가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좋은 표현들이라든지 그런 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모델 앤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기만 하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왜? 어떤 내용들은 여러분들과 연관성이 있고 좀 동감을 하시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런 표현들을 외우게 되면 문제는 자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기계적으로 들릴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 완벽히 외워지지가 않아요. 왜? 자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그 내용이 진솔하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IELTS 스피킹은요, examiner이랑 대화를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적인 어떤 표현들이라든지 어떤 태도로 임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모델 앤서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간도 재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 내가 이 정도로 얘기를 했을 때 1분 30초구나. 내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인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make sure that you can talk for 2 minutes. 2분 동안 얘기할 수 있도록 너가 확실히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1분 40초를 넘겨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Do not try to learn answers for the test. 시험을 위해서 답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과 관련된 건 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외운 티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명심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이 좋아서 내가 암기했던 어떤 주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파트 2에부터 해서 여러분이 쭉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유창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운이 좋아서 파트 3와 관련된 어떤 질문들도 외웠던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examiner이 어떤 식으로 또 질문을 하게 되냐면 아까 파트 3에 제가 관련된 주제도 나올 수도 있지만 관련 없는 주제에 해당하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주제를 받았을 때 이걸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어떤 답변과 전혀 다른 주제를 받았을 때 해당하는 답변에 수준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암기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암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전체 통으로만 암기를 하기보다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좋은 표현이라든지 단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앤서를 다시 한번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도 바로 연결이 되고 시험을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Studying all aspects of English including pronunciation, vocabulary, and grammar will also help improve your IELTS score 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기의 어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복화라든지 어휘력이라든지 문법 같은 것도 잘 공부하셔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 6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동의어 공부하셔야 되고요. 문법 많이 틀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지만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정도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그래서 우리 IELTS 시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우리 그 스피킹에 해당하는 내용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측면이라든지 어떤 모범 앤서 같은 것들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강의들을 따라오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